일본 관련된 뉴스예요. 토요타 자동 뒷기의 시험 부정, 디젤 엔진의 성능 시험을 조작을 했어요. 얘네들 원래 조작, 날조, 왜곡의 전문가들인 거 아시죠? 일본 애들이. 토요타의 디젤 엔진에서 배기가스 성능 시험 있죠. 그러니까 디젤은 힘은 좋지만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거를 시험을 통과한다고 구라로 조작하고 이런 케이스가 독일에서도 발견됐었고 일본에서도 과거에도 있었지만 또 발견됐어요. 얘들은 고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토요타 자동차도 해당 엔진이 탑재된 차량이 세계에 10차종이 있는데 일본 국내에 있는 하이에이스, 란도크루자, 하이락스 라든지 6차종을 출하 정지하기로 발표했어요. 와, 잘됐다. 잘됐다. 얘들은 원래 겉으로만 반드르르하게 반드를 이쁘게만 만들지 속 안은 구린 짓을 해요, 진짜로. 토요타 하이에이스 와건. 요 차도 이제 출하 중지됐어요, 일본에서. 일단은 판매 금지. 그런데 이거 다 로비하고 뇌물 주고 다 퉁치고 또 다시 팔아요.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 또 토요타 랜드크루저. 사막에서 많이 타는 차죠. 요 차도 출하 중지. 토요타의 하이럭스라는 픽업 트럭 있죠. 요 차도 판매 중지. 일단은 6차종이 판매 중지가 됐는데 한두 달 지나면은 또 로비 싸바싸바 하고 자민당에서 대충 봐주고 이러면서 다시 또 팔아요. 애들은 맨날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니까요. 이것도 과거 기사긴 하지만 히노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어요. 일본에 트럭 전문 회사인데 가이산 날조를 한 거예요. 00년대부터 연비 데이터를 허위로 조작을 한 거예요. 연비 시험 같은 데이터 카이산 조작을 했다. 왜곡. 미쓰비시 자동차랑 히노 자동차 얘네들이 같이 똑같은 짓을 했어요. 이런 거 우리나라 현기차가 했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일본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기본기가 좋다면서. 이게 기본이죠. 품질관리, 성능시험 조작하는 게 무슨 기본기가 있는 거예요, 일본 차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이하츠라고 토요타의 계열사 경차 전문 브랜드죠. 이 회사도 경차 분야에서는 1, 2등 하는 회사인데 수출은 잘 안 하지만 근데 신차 전 차종에 판매 정지가 있었어요. 국토교통성 검사 검토 결과 충돌 시험을 구라로 가라로 한 거예요. 일본 경차가 진짜 위험합니다. 일본 경차 베이스로 만든 키코라는 차 진짜 안전성 허접이고 다마스랑 라보 이런 것도 스즈키 베이스로 만든 건데 진짜 안전이 거지 같아요. 근데 이게 충돌 시험을 통과를 못할 만한 차인데 그냥 구라로 통과를 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일본 경차가 이쁘고 이런데 왜 수출을 안 하나 하면은 해외의 충돌 시험을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너무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경차가 고속도로에서 트럭 사이에 짜부가 된 건데 어떤 차도 트럭이 엄청난 속도로 박으면 이렇게 짜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일본 차는 되게 약해요. 특히 경차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경차인데 되게 위험합니다. 과거에 스바루라는 회사에서 폴크스바겐 비틀 비슷하게 만든 짝퉁이 있었는데 그 차가 엔진 힘이 너무 없어서 무거우니까 차가 얘네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철판을 얇게 만들자예요. 철판을 얇게 만들어서 가볍게 해서 힘이 없는 엔진을 어떻게든 가발을 해보자. 힘센 엔진을 만들면 될 걸 뒤로 조잡한 짓을 하는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그래서 스바루 360이라는 차는 진짜 누르면 손으로도 쭉쭉 들어가요. 얇게 만드는 거예요. 제로센 전투기 만들던 발상이죠. 엔진을 힘을 좋게 만들 기술력이 안 되니까 좀 가볍게 해서 기동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제로센 전투기 철판을 무진장 얇게 만들어가지고 공중전할 때 미국 전투기에 먹잇감이 돼버렸죠. 처음에는 좀 빠르다고 미국에서 놀라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 약점이 다 드러나면서 미국 전투기 킬마크 늘려주기 요거나 했었던 애들이에요. 하여튼 경차는 되게 위험해요. 근데 저기 다이하츠에서 충돌 실험 데이터를 날조를 해요. 조작을. 그래서 지금까지 팔았던 겁니다. 근데 또 고쳐지지 않을 거예요. 돈 많이 드니까. 로비에 쓰는 게 더 낫죠, 얘들은. 항상 그렇게 하던 애들이니까. 다카다라는 세계 1, 2등 하는 에어백 만드는 회사가 있었는데 파산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위험해가지고 차가 충돌했을 때 그 안에서 파편이 튀어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 구하려고 하는 에어백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 에어백이었죠. 그래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다카다 에어백을 썼었는데 그거 배상해주느라고 파산하게 됐어요. 근데 이 다카다 에어백이 20년간 법정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데이터를 조작해서 출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전 세계 30%를 점유했었는데 참나 회사가 망할 정도로 구라를 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잘 파는 애들이면 좀 개선하면 될걸. 일본에서도 다카다 에어백 300만 대 리콜하고 이랬어요. 토요타에서도 다카다 에어백으로 340만 대 리콜을 하고 요거 에어백으로만 28명이 사망하고 또 미국에서도 3천만 대 다카다 에어백을 장착했었는데 12개 제조사에서 혼다, 포드, 토요타, 닛산, 포르쉐 등 이걸 3천만 대 조사할 계획이라고 2021년 기사긴 한데 얘들 위험한 애들이에요. 일본 차가 기본기가 좋다는 거는 착각입니다. 언론이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이게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에어백이 터지면 메탈 프래그먼트 금속재 파편이 에어백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튕겨 나와서 운전자의 두부를 관통, 앞면을 관통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20몇 건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로 위험할 정도로. 그럼 에어백을 달 의미가 뭐가 있어요? 천정이 뚫릴 정도로 이런 거를 3천만 대나 만들어서 구라로 데이터를 다 조작을 해서 팔던 들입니다.
일본이 대단한 기술력이라고 하시는데 렉서스나 도요타나 뜨다 보면 정비하긴 참 편하긴 한데 구형 부품을 써요. 얘네들이 좀 최첨단으로 빨리빨리 못 쫓아옵니다. 안정성이 확보된 구형 부품들을 써서 기본기가 좋아 보이는 거고, 또 연비가 좋은 거는 도요타나 렉서스 하이브리드들 엔진 파워를 좀밖에 안 뽑아내요. 많이 뽑아내면 엔진 수명이 짧아지고 기름 많이 드니까 힘 적게 내고 연비가 좋다고 지금 자랑하는 건데, 현대차 기아차 하이브리드랑 연비차 거의 안 납니다. 비슷한 수준이고 일부 차종은 한국 현대 기아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더 좋아요. 도요타보다, 렉서스보다. 제대로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현대 기아를 까면은 자기가 깨어있는 소비자다, 자동차 좀 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자동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선동돼서 가는 척 하는 거지, 그렇게 안 좋은데 이렇게 130만 대 40만 대씩 매년 한국에서만 팔리겠습니까? 외제차는 곱게 타잖아요. 벤츠, BMW, 아우디, 렉서스 곱게 타니까 고장이 덜 나 보이는 거지, 고장 불량률 따져보면 현대 기아가 불량률은 더 낮아요. 오히려 대수가 너무 많으니까 불량의 수가 많아 보이는 거지. 10분의 1도 덜 팔려요. 도요타다, 혼다다, BMW다, 벤츠다. 도요타의 연비가 좋다는 프리우스라는 차는 급발진 사고로 89명이나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도 일제 차가 좋대요. 기본기가 짱이래요. 현대 기아는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대충 만든다고 그러는데, 일본 자동차 공장 제가 셀 수 없이 다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공장들. 일본 애들 유니폼만 입고 있을 뿐이지 다 비슷한 형식으로 해요. 뭘 그렇게 현대 기아차 욕하느라고 난립니까?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내 새끼가 해외 나가서 잘 나가고 이러면 좀 응원을 해줘야지. 까도 우리가 까지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차 까면은 욕을 해주고 싸워야죠. 현대그룹이 그나마 친일동이 덜 묻은 대기업이에요. AS가 엉망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외제차 딜러의 AS 센터는 천국인 줄 아세요? 거기도 갔습니다. 외제차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현대차 정도의 양산차 브랜드가 이 정도 AS 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외국 나가보세요. 미국에서 AS 센터 한번 가면 진짜 시간 오래 걸리고 불친절하고 그래요. 제가 무슨 현대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그래도 열심히 잘해서 세계에서 인정받고 이러면은 좀 응원을 해줘야죠. 물론 국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게 있으면은 욕먹어야 하죠. 조립 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인정하고 재빠르게 사과하고 배상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만, 무조건 현대차는 흉기차다, 쿠킹호일로 만들었다, 철판이 얇다, 수출차랑 사양이 다르다. 수출차랑 사양이 다른 거는 수출하는 국가의 국내법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사양이 다른 거지, 현대 기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본 차는 아예 내수용차랑 수출용차를 개발 단계에서부터 따로 만들어요. 혼다 오디세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미국 수출용이에요. 근데 일본 국내 내수용 오디세이는 이것보다 작고 옵션이다 사양이다 되게 구려요. 미국 수출용은 가죽 시트 기본 장착인데 내수용 차는 직물 시트예요. 옵션도 별로 없고 내수 차별 기똥차게 하는 게 일본이에요. 그것 좀 비슷하게 따라 했을 뿐 현대 기아가 아예 차가 다르다니까요. 얘들은 완전 내수 시장 개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안 파는 차들도 많아요. 수출용만 따로 만드는 차들도. 한국이야 텔룰라이드 요 정도밖에 없는데, 유럽의 시드, 기아 시드 같은 거. 근데 일본 차 브랜드들은 수출용만 따로 만들어서 좋게 파는 게 많습니다. 더 BMW 불나고 이랬던 거는 기억 못하세요? 현대 기아가 불이 그렇게 났으면 난리를 칠 텐데, 지금 현대 기아 전기차가 엄청 불난다고 난리들을 치잖아요, 언론에서. 전기차의 화재 비율은 매우 낮아요. 연료에 따라서 화재가 얼마나 많이 나느냐, 그걸 따져봤을 때 가장 불이 많이 나는 유종이 하이브리드예요. 이게 화재 난 실제 수인데 하이브리드 차가 압도적으로 불이 많이 나요. 가솔린 디젤차도 그 다음으로 나고, 완전 전기차는 화재 비율 매우 낮습니다. 근데 하이브리드 일제가 역시나 좋다, 전기차가 문제다,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일제차 띄워주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 차의 전기차 대응 전략은 지들이 자랑하는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까지, 양산될 때까지 하이브리드로 시간 벌겠다. 근데 자기네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면 그때 전기차에 완전 참전하겠다는 전략이어서 지금 현대 기아다 유럽 차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계속 기술력을 쌓아나가고 판매량도 늘리고 있는데, 시간을 벌려면 얘네들을 계속 욕하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기차 위험하다고. 그래서 여기저기 언론, 미국, 한국 언론에다가 전기차 화재 난다, 위험하다, 이런 거 계속 퍼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화재 비율은 오히려 일반 가솔린 하이브리드보다 낮은데 소수의 화재 나는 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요. 현대 기아차가 불이 많이 날까요? 1만 대당 화재 수 0.53, 0.59예요. 그 좋다는 벤츠 0.77, BMW 1.07이에요. 화재가 현대 기아가 많이 나는 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수치예요.